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사협력 담당관 교원 공무원 단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철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동강진교육지원청 학습공동체 똑똑한 교육공무직원 복무솔루션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2023년 개정사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에 대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은 교육감이 채용하여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그리고 각급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학교 보안관, 이촉 봉사자, 외부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정한 취업규칙으로 복무를 적용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이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을 준용할 수는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개교기념일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2018년 취업규칙 제정 시부터 개교기념일을 다른 재량휴업일과 분리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해 오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 지정된 개교기념일에 학교가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학사 일정에 개교기념일을 지정하였으나 휴업하지 않고 별도의 개교기념일 대체 재량휴업일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교기념일로 간주하여 다른 재량휴업일과 별도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이월 제도는 언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올해부터 지침이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 이월 제도는 근로 도중에 휴직을 하고 휴직 이후에 복직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거나 적을 경우에 학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휴가 사용 기간을 다음 회계 연도로 연장하여 업무에 복귀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교육공무직원 선생님이 2023년 3월 1일부터 1년간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은 2024년 3월 1일에 복직했을 경우에 전년도 근무한 기간이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2023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를 2024년 2월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2024년 3월 1일부터 이월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1일부터 1년간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남는 휴가가 있다면 2025년 2월에 비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 단가는 2025년 2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미화원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미화원은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다르게 소속 학교마다 근로일, 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학기 중에는 1일 8시간, 한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방학 중에는 1일 8시간, 주 3일 또는 주 2일 이렇게 근로하는 경우와 같이 연도 중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1년 내내 주 40시간 근로한 경우와 구분해서 연도 중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 대해서 연차,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서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연도 중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미화원의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비례 산정하지 않고 학기 중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8번 법정 필수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복무는 어떻게 성신하면 되나요? 네, 전년도와 좀 달리 법정 필수 교육과 선택 임의 교육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법정 필수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종사원, 식품위생교육 등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미이수하게 되면 기간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을 법정 필수 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필수 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내에 이수한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 근무 시간 내에 이수 시 복무는 근무지 외에서 하는 경우 출장 처리, 자택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비 부지급으로 출장 상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기 중에 근무 시간 내에 이수할 수가 없어서 근무 시간 외에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이수 시간만큼 연장 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정 필수 교육이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근무 시간 중에 이수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이수하기로 사전에 기간장 결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후에 증빙하여야 합니다. 선택 임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으며 복무는 어떻게 상신하는 건가요? 네, 선택 임의 교육이란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 회복력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 필수 의무가 아닌 연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 등에 근거하더라도 이수가 강제되지 않고 미이수에 따른 기간의 과태료가 없는 각종 교육도 선택 임의 교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임의 교육을 근무 시간 내에 신청하고 기관장이 교육 참가 승인을 한 경우라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 선택 임의 교육을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관장은 나이스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당연히 별도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에 한하여 기관장이 나이스 복무 처리를 한 경우에는 연수 시간만큼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비는 2023년 7월부터 이수 시간만큼의 연장 근로 수당이 아니고 이수 시간당 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량휴업일 월급제 근로자와 호봉제 근로자의 근무는 어떻게 상신해야 하나요?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학사 일정에 지정된 재량휴업일 중 4일 이내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이스의 개인근무사항 신청, 기타 재량휴업일로 상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호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교 기념일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정상 출근일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업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가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자의 날은 연간 보장하는 재량휴업 일수 안에 포함되므로 나이스 상신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날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 통상 공휴일처럼 나이스 상신은 불필요하고요. 호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나이스 초과 근로 상신이 필요하고요. 근로자의 날이 재량휴업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나이스 복무 상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요, 최초 신청 시 복무지침 제 274페이지에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산부수첩 등을 첨부해서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나이스에 상신할 때는 나이스 개인근무 사항 신청 특별휴가 탭에서 모성보호시간으로 상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이스 복무 상신할 경우에는
개인근무사항 신청, 기타 탭에서 해당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여 상신하시면 되겠습니다.